다음 연결 송수환 설비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고 혹가닥 한 번씩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일단 연결 송수환 설비는 소방대가 쓰는 거지. 65mm. 그래서 필기 때가 내용이 더 많죠. 실기에서는 나오는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층 이상에는 쌍구형으로 해야 된다. 즉 방수구를 65mm 방수구를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면제되는 게 있죠.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에는 당구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층 이상은 항상 우리가 법을 볼 때 보면 법을 강화시켜 놓는 층이 11층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지하층, 무창층 이런 말도 있고 다중이 영업소 이런 데는 법을 항상 강화시켜 놨죠. 그죠? 그래서 11층 이상은 우리가 소활동을 할 때 지상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2개의 방소구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물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송수구 기준이 10점짜리로 나왔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제 강의할 때 송수구 기준이 거의 안 나왔어요. 실기 시험에는. 그래서 송수구 기준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로넣기로 준비를 해라고 했는데 연결 송수관 파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송수 기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 기준 보면 소방대가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0.5에서 1 아닙니까? 이게 이제 송수구, 채수구, 그다음에 연결 송수환 설비, 방수구, 그다음에 옥외 소화전 호수 적결구는 0.5에서 1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어 밸브라든지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는 거 그죠? 전기할 때 많이 했다 아닙니까? 이런 거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다. 그리고 소화기하고 옥내 소화전 방수구는 1.5m 이하다. 이런 기준이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경은 65mm고 송수구니까 그죠? 쌍구형으로 해야 된다. 구멍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65mm짜리가. 그래서 범위 표지가 있고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는 연결 송수관 배관마다 그러니까 수직 배관이 만약에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송수구를 달아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송수구를 달 때 수직 배관마다 달아라고 했죠. 근데 그 뒤에 단서 조항에 보면은 요 수직 배관이 만약에 3개가 있을 때 이거를 연결을 해. 그리고 여기에 개폐 밸브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고 여기다 개폐 밸브가 없으면 한 개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 많이 했지. 습식은 송자체, 건식은 송자체자 해가지고 그죠? 요것도 그냥 한번 이거는 제 수업을 필기하고 이론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참 제가 분명히 기본 강의를 듣고 오시라고 했는데 그거 안 듣고 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기본 강의가 책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책을 낼 때는 이제 좀 이론을 조금 넣을까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책이 두꺼운데 제가 얼마 전에는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한테. 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 공지도 좀 보고 이러면 되는데 제가 굉장히 그때 충격 받아가지고 돈을 환불을 해줬습니다. 책을 보내준다길래 내가 버리든지 이렇게 버리든지 보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주말 완전 다 버려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거 하는 사람인데 제가 선생 그건 아니더라도 완전 사람을 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제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거지. 제가 어떻게 해냈습니까? 송수구가 있으면 체크 밸브가 있고 그죠? 여기에 자동 배수 밸브가 있다. 그러면 제가 방수구가 평상시에 막혀 있는 설비는 그죠? 막고 자 이렇게 방수가 많으면
요거 두 개만 열었어. 그럼 요거 막혀 있죠. 그럼 여기 송수하면은 요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막고 돌아올 수가 있다. 그죠? 역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체크밸브를 달고 방수구가 막혀 있으면, 그죠? 연결 송수관 설비는 방수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쏘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밸브 설치하고, 요사에는 뭡니까? 평상시에 물이 없죠? 물 빼줘야 되니까 자동 배수 밸브가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이제 습식일 때 그런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건식일 때는 뭡니까? 배관에 물이 없지, 평상시에. 여기에 물이 없으니까 쏘았을 때 여기도 물 빼줘야 되고 여기도 아래쪽은 물 빼줘야 되니까 송자체자가 된다. 습식은 송자체, 건식은 송자체자가 된다. 이거는 뭐 필기 때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필기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1.2점 차이로 떨어지시는 분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뭐 실수도 실수지만 필기 때 조금 이렇게 탄탄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실기 때 만약에 60점, 61점으로 합격했다. 그럼 필기 때 조금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합격을 합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가 뭐 제가 얼마 전에 합격자 발표가 났죠.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59점을 떨어졌다. 막 충격이 엄청나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강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떨어지려면 아예 그냥 40점도 안 되게 떨어져야지. 그럼 그거는 본인이 공부 안 한 거니까. 근데 59점, 58점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타격이. 예. 근데 뭐 그분은 좀 운이 좀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좀 여러분들이 본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그죠? 또 해야 되잖아, 또. 예. 끝나고 나서, 물론 이제 바로 관리사나 기술사 공부해도 되지만,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달이라도 쉬어야지. 그 고생을 했는데. 근데, 59점 떨어지면 굉장히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나는 59점으로, 58점으로 안 떨어지기 위해서 좀 더 빡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자, 요거는 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런 문제는 조금 나왔었어요. 가끔씩. 예, 앞에 문제들은 한 번밖에 안 나온 거고. 우리가 이제 가압 송수항이 설치할 때 70m 이상에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죠? 70m 이상일 때 설치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소방 자동차에 보면 펌프가 있죠. 그 펌프가 가압 송수항치가 이제 어느 정도 양정이 한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인천의 송도라든지 부산의 해운대에 가보면 워낙 고층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펌프 양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양정 자체가. 높아봤자 그 고층 건축물에 해당도 안 됩니다. 잽도 안 되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고층 건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소방차 펌프의 양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70m 이상이면 우리가 규정 방수 압력이 0.35메가파스칼이잖아요. 35m.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지표면으로부터 제일 위에 방수구까지 70m가 넘어가면은 그 건물 내부에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이 있으면 이 연결 송수관 설비는 수원이 필요 없습니다. 법에 보면 수원의 양 이런 거 우리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송수구가 1층에 있으면 우리가 보통 지하실에 이게 송수구제. 송수구 있고 지하층에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송수구를 펌프로 바로 연결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연결 송수관 설비 법에 보면 수원의 양을 구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이유가 연결 송수관 설비의 수원은 소방차입니다, 소방차요. 송수구를 통해서. 근데 높이가 70m 넘어가면은 여기서 압을 소방차에서 펌프에서 쏘는 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맨 꼭대기 방수구에서 0.35 메가파스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 연결해서 요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배관을.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70m 넘어가면 규정 방수 압력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펌프가 예전에는 좀 양정이 많이 낮았다가 요즘에는 100m 넘어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 옛날 법이니까, 옛날에 만든 거니까, 그죠?
70m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방수구가 4개일 때 펌프 토출량. 자, 이 펌프의 토출량은 우리가 그거 많이 했잖아, 필기할 때. 그죠? 방수구 3개까지. 그죠? 3개까지 2,400이죠. 그럼 2,400에는 이제 800 곱하기 3개가 내포된 겁니다. 그지? 리터 퍼분. 그 방수구 4개가 설치되어 있어. 그럼 여기다 800을 가산해 주라. 그죠? 그리고 5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다 또 800을. 그러니까 최대치가 4,000이에요. 요거 3,200이고. 그러니까 2,400, 3,200, 5개 이상이면 방수구가 4,000짜리 펌프 설치해라. 토출량이. 그죠? 이거고. 그 다음에 주의점. 이 문제는 저는 꼭 한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계단식 아파트. 계단 아파트 있죠. 계단 아파트는 요거 절반입니다. 1,200에. 개수는 똑같고요. 요거 400 가산해주고 400 가산. 절반 값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2,400으로 계산하다가 뭡니까? 문제 조건에 계단식 아파트다 이래버리면 분명히 또 2,400으로 푸는 분이 계실 거다. 1,200 계단식 아파트. 주의하시고 요거는. 예. 그리고 압력은 0.35고 4개일 때는 3,200이지. 그죠? 그리고 설치하는 이유 뭐 이런 거는 3개일 때는 2,400이지. 3개는. 그죠? 압력이 똑같은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살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결 살수는요, 솔직히 시험에 뭐 거의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거는 그건 뭐냐?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연결 살수는 전용 헤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용 헤드를 사용할 때는 헤드가, 우리 이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요게 25mm가 와가지고 레듀셔 쓴다 아닙니까? 헤드 달고. 요게 15잖아요. 근데 연결 살수 설비는요, 요렇게 와가지고 레이저 써가지고 내려올 때 요게 20mm입니다. 20mm. 이렇게 헤드 달 때, 전용 헤드는. 그러니까 이게 크지.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스프링클러는 25지만 이거는 32부터 스타트해요. 예. 배관 자체가, 말단 배관이. 그러니까 한 개일 때 32, 두 개일 때 40, 그죠? 세 개일 때 50, 요거 65, 요게 80. 그러니까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연결 살수 설비는 제일 큰 구경이 80mm다. 그래서 80mm가 와가지고 송수구로 갈 때는 송수구 구경이 100mm니까 레듀서 써서 키웁니다. 100m로 이렇게 키워서 한다. 이거는 나올 수가 있어. 필기 때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해두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뒤에 연소 방지 설비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우리 교재에는 연소 방지 설비가 없는데 그 이유가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편입이 됐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에는 있지만 뒤에 문제는 없고 뒤에 가면 따로 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숙지해 두시면 연소방지 설비에 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연소방지 설비는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연결살수는 10개 이하라고 제한되고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10개까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개까지 다 똑같은데 연소방지 설비 전용에는 6개 이상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10개든 20개든 무조건 뭡니까? 뭐 그렇게까지 헤더가 설치 안 되지만 예. 이렇게 돼 있다. 구경은 똑같다 이거. 요거 아셔야 됩니다. 풀 수가 있어요. 네, 살수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이제 가로놓기로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단답형이나. 그래서 우리 전용 헤더는 뭡니까? 우리 수평거리죠. 전용 헤더는 3.7. 그죠?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더는 2.3 아닙니까? 그죠? 내화 구조 이제 적용해가지고. 그럼 이때 여러분들 제가 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정방향. 헤드 간의 거리 구할 때 만약에 이거는 필기 때도 나온 건데 연결 살수 설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스프링클러만 풀다 보니까 살수가 딱 나오게 되면 또 적응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살수 설비 전용 헤드를 사용할 때 정방형으로 한다 문제 조건에 정방형으로 배치할 때 헤드 간의 거리를 구하시오. 헤드 간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헤드 간의 거리는 이거 아닙니까? 정방향일 때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R 값을 전용 헤드니까 문제에서 안 주어지거든요. 3.7m를 적용한다. 그러면 헤드 간의 거리가 나옵니다. 필기 때도 나왔는데 필기 때도 보니까 전부 2.3을 적용했더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전용 헤드가 아니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다면 여기다가 2.3을 적용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또 헤드 개수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
가로 길이 나누기, 세로 길이 나누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요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요거는 무시하세요. 요거는 점검표는 아마 올해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는 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관리사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점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울 게, 암기할 게. 그래서 관리사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뭐 계산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점검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요 소화용수술비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